크레이트에서 스플라인에서 일단 서클을 하러 갑니다. 서클 정중앙에서 이렇게 이 렌더로 캐드가 있다 그죠?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피해요. 라인으로 맞으니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사이즈는 밑에 보시면 기본적인 사이즈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사이즈 조정할 수 없는 것들은 스케일이나 이런 걸로 스테이션이나 이런 걸로 크기나 이런 것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 녀석을 정중앙에다가 나타나볼게요. 정중앙에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Y축, X축, 중간 밑에 보시면은 절대값으로 위치를 적어주는 데가 있다고 했다, 그죠? 포지션이기 때문에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X축이 0.236네, 0 해주면 되고, Y축도 0.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를 그려볼게요. 화살표. 화살표는 다시 새롭게 그리는 게 좋겠죠, 그죠? 라인이고, 그리고 싶은데,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그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리드를 활용할 거고요. 그리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스냅이라는 것을 요 위에 있는 저 자석 모양에 있는 아이콘들이 다 스냅의 기능이고, 특별히 많이 쓰는 게 요거 3 해가지고 자석 모양입니다. 특히 이거를 오른쪽으로 클릭하시면 이 스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스냅의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가 체크되어 있어요? 버텍스가 체크되어 있다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이 스냅을 활성화시키면 버텍스에 스냅이 걸려서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드를 쓸 거기 때문에 그리드를 체크하는 거죠. 그리드 포인트 맨 첫 번째 있다 그죠? 스탠다드 텍스트 일단 잠시 끄도록 할게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려볼게요. 근데 그리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요 스냅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죠? 단축키는 S입니다. S. S 누르면 활성화한다. 그죠? 요거는 무슨, 뭘까요? 앵글 스냅이라고 해서 각도할 때 스냅을 지금 겁니다. 회전시킬 때, 로테이션 할 때 많이 쓰는 거.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스냅을 켜고 나니까 노랗게 또 스냅이 걸리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내가 구조적으로 화살표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확대해서 구멍 지금 마지막으로 클로즈 닫을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닫으면 되겠죠. 다 끝나고 나서 스냅을 끄는 게 좋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화살표를 내가 만드는 오브젝트가 뭐 정면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도 갈 수도 있고 좌우로도 갈 수도 있고 약간 대각선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데 그럼 이 화살표를 복제를 해서 여기 이렇게 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제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을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야? Shift 키 누르고 무브트로 당겨주면 되죠. Shift 키 누르고 로테이션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보는 위치에서 그대로 똑같은 거리를 두고 쫙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이때 뭘 쓰면 좋을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레이. 기억나죠? 어레이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나는 로테이션으로 몇 개를 돌리겠다. 단, 뭘 정리를 해야 될까요? 축을 정리를 해야 돼요. 축 정리를 해야지 그 축을 기준해서 어레이를 시킬 거니까. 그럼 이 축이 현재 화살표 축이 여기 있었다고. 이게 어디에 가면 제일 좋을까요? 중심에 가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러면 이제 스냅을 걸어야 되는데 하이럭츠가 여기 있습니다. 하이럭츠에 피봇을 정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피봇을 정리해 주는 거. 자, 피봇을 이제부터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냅을 켜줘요. 당겨서 어디로? 여기 만들어. 다이렉트 애프터 피보더님 눌러서 스냅 켜서 우리가 그리드 스냅을 걸어놨다 그죠?
그래서 쉽게 이거를 왜 탑뷰를 하느냐. 잘못하면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좌로도 또 움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공간적에서 내가 어디가 가장 정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뷰포트를 정리해서 작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다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끄셔야 돼. 켜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레이를 이렇게. 어레이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지? 자, 툴에 보면 어레이. 자,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인데 뭘로 돌아야 돼요? 로테이션이 다르다. 근데 이게 무슨 축일까요? 무슨 축으로 돌아야 돼요? 이게 Z축이에요. Z축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그럼 Z축으로 그리고 360도가 한 바퀴니까 360도를 우리가 몇 개를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로 나누면 8 나누면 잠깐만 계산기 계산 감산되는 사람 있어요? 감산 얼마? 45도? 45도 하면 되겠네. Z축으로 45도면 45도 이게 90도니까 45도 45도 가면 되잖아요. 그죠? 45도 몇 개? 몇 개? 잠깐만. 개수를 줄여보자. 자, 6개, 7개, 8개. 자기 포함해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명령을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는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스플라인 계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냥 라인을 그리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구조물을 가지고 라인을 그려서 내가 이걸 어디에 활용할 건가 그래서 그런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각 오브젝트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어,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모디파이 가서 선택하시면은 각각의 이거 말고도 기본적인 명령들이 조금씩 있어요. 스플라인 버텍스 계열에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버텍스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자, 리파인은 뭐냐면 점을 추가해주는 거죠. 필요한 위치에 점 추가할 때 리파인 가서 쓰는 거죠. 커넥터는 잘라주는 거죠. 구분시켜주는 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들 각각에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뭐 웰드를 서로 붙여주는 거, 그 다음에 잘라주는 거, 셋을 안에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플랫이나 챔퍼.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 모서리에다가, 모서리 선택하시고, 명령으로, 이거 해서 지금 다 선택했거든요. 지금 오브젝트를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걸로. 아니면 뭐 연습 삼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사각형은 자, 그러면 지금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정리가 조금 필요하겠다, 그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가 필요한데, 이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라인이 이렇게만, 요 안에 이 라인이 없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요 개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이 블링이라고 해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두 개의 스프라이 계열을 하나로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줍니다. 여기 이제 선택의 방법들이 굉장히 애매한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요 지금 오브젝트들 주시고, 모디파이 하시면, 자, 여기도 스프라이 에디터블 스프라이 있고요. 여기 보면 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죠? 활성화를 하려면 이 스프라이 계열로 보세요.
스플라인 계열 다시 해야 되고 각각 하나씩 있는 것도 스플라인 계열로 하면 이렇게 분리가 활성화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콘 모양이 어때요? 아니면은 집합, 이거는 교집합, 요게 차집합, 하나 빼는 거, A에서 B를 빼는 거, 이게 교집합. 이렇게. 자, 이렇게 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의 구성으로 먼저 만들어져요. 하나의 구성.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지만은, 떨어져 있는 개념은 서로 인식을 못해요. 선택에 대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컨트롤.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뭐를 써야 되냐면, attach라는 전체 개념, attach를 다시. 우와,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이제 하나로 됐죠. 그죠? 색깔이 하나로 됐어요. attach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플라인 계열로 마찬가지로 분리를 할 건데, 우리는 떼야 되겠다, 그죠? 떼야 돼. 터치 쓰시고, 빼야 되고, 클릭해서, 클릭, 클릭, 이렇게 됩니다. 꼭 들어야 되는데, 그냥, 호텔, 블링, 뭘 잘못했지, 소집합, 차집합, 오랜만에 했습니다. 는 합집합이네, 합집합.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야 합집합을 해본 게 아니고, 합집합, 첫 번째. 블링 눌러주고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 이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오브젝트가 하나의 구성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럼 지금 이거 따로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플라인 지금 동그라미처럼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는 처음부터 붙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오브젝트의 개념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트블 스플라인으로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들을 하나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쓴다? 어태치라는 것을 이건 오브젝트에도 어태치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어태치, 디태치. 어태치를 눌러서 클릭을 해서 하나의 구조가 되니까 색깔이 동일한 컬러가 바뀐다. 그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된다. 여기 끝에 보시면 스플라인 들어가요. 셀렉션 영역에서 스플라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건지를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사진방을 썼다 그죠? 그러면은 불린이라는 걸 키시고 딱 눌러서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활성화. 아시겠죠? 활성화. 그러면 딱 눌러보니까 이거와 맞닥뜨리는 것이 이렇게 떼버린다 그죠? 그죠? 합집하면 된다는 개념은 뭉쳐서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없어지고 같은 라인으로 하나가 된다. 이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합집함 눌러주시고 오브젝트 하나 선택되어 있다 그죠? 분리.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지만 분리의 명령이 들어가고요. 네.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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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요거 클릭해 볼까요? 네. 하나가 돼요. 뭉쳐져서 가장 예강 라인으로만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라면 항상 끝나고 나면 볼륨 꺼주시고요. 선택명부터 꺼주시고요. 이런 거라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컨트롤러를 디자인해서 만들어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라인을 변경을 가지고 되고 물론 여기 가면 또 덤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비행기를 한번 켜볼까요? 비행기를 켜볼까요? 켜볼까요?
오브젝트들을 이걸 지금 그룹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룹은 뭐야? 네? 그룹으로 안 하고 이것도 챌린지 컨트롤 자, 링크에 대한 의미를 적시키자면요. 이 링크가 뭐냐면 말 그대로 링크는 해당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합치는 게 아니고 그냥 페어런트 개념. 아빠와 아들, 엄마와 아들, 부모와 자식 이런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엄마가 전 시장 가면 아들도 저저저 따라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들이 먼저 자식이 먼저 선택돼서 부모 개체로 링크를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 개체가 아니고 자식을 먼저 선택하고 요 위에 아이콘 중에서 셀렉트인 링크 있죠, 그죠? 상태에서 눌러서 당겨줘요. 내가 엄마가 되고 원한대.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가까이 가면 색깔이 노랗게 바뀐다, 그죠? 탁 넣으면 이제 링크가 된 거고요. 우리는 요 녀석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움직여집니다. 네. 그룹을 해도 되고, 뭐, 어태치를 시켜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 떨어져 있더라도 이 각각을 어떻게 하면 될까? 각각을 메인으로 가도 되죠. 예를 들어서 그룹을 좀 치워볼까요? 그룹 치우고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걸 이해를 하면 나중에 작업하기 편해지기 때문에. 자, 링크. 이것도 지금 정중앙에 가까이 자기가 정중앙 돼 있다면서 정중앙. 이거를 지금 중앙을 잡고 인식하는 거면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축이 중요하거든요. 축을 어떻게 해서 그거를 따라가는 스플라인 모션 패스의 개념은 어떤 패스를 그려서 내가 거기에 걸어놓은 오브젝트가 그 라인을 따라 막 움직이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을 그룹으로 풀어볼게요. 그룹, 그러면 이게 이제 각각 선택된다는 거죠. 특정 부분들을. 그죠?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것도 링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몸체 움직일 때 나야 되죠.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선택하시고 링크 클릭해서 눌러서 몸체들. 이것도 눌러서 몸체들. 눌러서 몸체들. 눌러서 몸체. 반대쪽 바퀴도 눌러서 이거는 안 하고 있게요. 그러면 내가 엄마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엄마만 가지고 엄마 물체를 가지고 엄마 물체를 가지고 움직이면 링크 그런 건 어때요? 다 따라오죠. 그죠? 링크 안 그런 바퀴는 어때요? 자, 이거는 별도로 움직이는데, 그죠? 이걸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이 녀석을 링크를 걸게 되면 이것도 축 정리를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축이 애매모호하게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다이렉트 가셔서 F 피벗 온리 요거 클릭하시고 센터 투 오브젝트 오브젝트 정중앙에 부피의 정중앙으로 키를 맞추겠다 축을 해주시면 오브젝트 중앙으로 갑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녀석 링크를 걸렸다. 안 걸면 어떻게 돼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덩어리. 근데 링크라는 개념은 부모 매체가 움직일 때 옆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 붙일놈을 선택해서 링크 아이콘 클릭해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붙일놈한테 마우스 커서로 닿으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탄도 그래서 근데 요 블루클라는 하나로 되는 좋네. 블루클라는 하나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되냐 선택해서 하셔 채취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사각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냥 블루로 바꿔주고 컨버트 폴링 바꿔주고 오브젝트 모드일 때 어태치라는 게 있다. 어태치 클릭 클릭 그러면 이제는 이 녀석은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됐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하나로 처음에는 이렇게 박스 1, 2, 3 이렇게 따로 돼 있었는데 하나 선택하고 어태치 클릭해서 나머지를 선택하니까 박스가 이렇게 하나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어태치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할 수 있어서 안 하고 싶으면 다시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링크 또 링크 링크를 하나가 됐을 때는 한 번만 하면 되겠다. 그죠? 링크 걸 때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뭐냐면 항상 링크를 클릭을 내가 끝에 했지만은 당길 때는 축에서 이렇게 축에서 축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축에서 클릭된 것처럼 내가 여기를 클릭해도 축에서 이렇게 시작되겠다. 그죠? 항상 링크는 축에서 한다는 것이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링크를 여기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선택할 필요도 없이 다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이 컨트롤러만 가지고도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이나 이런 것도 넣어볼게요. 스플라인 계열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텍스트. 그죠? 텍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무조건 일단 이거 조금 위로 올려놓고요. 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박스, 지오메트리에서 박스. 무브툴로, 조합 배치, 비행기가 충분히 활주로처럼 쓸 수 있을 정도로 느낌으로 C 모디파이 하셔서 길이 정리하고 높이도 조금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는 스플라인 계열에서 텍스트 있었다 그죠? 저번에 했던 거 완공했을 때 텍스트 클릭 여기다 해도 되지만 오토 그리드를 눌러서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은 축에 맞춰서 이렇게 오브젝트도 마찬가지 오토 그리드는 내가 만들어져야 될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주면 거기서부터 축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텍스트
요거를 정중앙에 놓고 싶으면 뭘 써야 돼요? 온라인이라는 걸 써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갈롱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아이콘 활성화시키고, 도착해야 될 위치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떠요. 자, 뜨는데, 아까 전에 벽에다가 클릭했기 때문에 무슨 축은 필요 없어요. Y축은 필요 없겠다는 거. Y축 2축이잖아요. 아까 벽에다 그랬으니까 지금 Y축도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왜? 피봇이니까. 이 오브젝트의 중심축은 어디 있었어요? 밑에 있었죠. 밑에 정중앙에 있었고, 박스는 글자는 밑에 정중앙에 있었어요. 그럼 둘 다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피봇이. Y축을 이렇게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딱 있다, 그죠? 밑에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없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센터 하면 돼요. 피봇. 내가 이게 정렬을 필요한 축은 X, Y, Z 세 개의 축인데 거기서 어떤 위치가 필요 없다 싶으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요 앞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게 처음 선택한다고. 뒤에 있는 타겟 오브젝트가 박스, 선택했던 오브젝트.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센터 한 이유는 각각 가지고 있는 피봇이 정중앙에 있었는데 둘 다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피봇 하면은 어떻게 돼요? 피봇 하게 되면 이 녀석의 아래 중심, 글자의 아래 중심에서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Y축만 빼니까 Z축과 X축이 기존에서 여기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래서 나는 정중앙에 텍스트를 놓고 싶으니까 센터. 그러면 글자를 입체감 있게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익스트루드라는 개념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텍스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터, 엑스트루드 폴리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보시면 모디파이 리스트에 보시면 익스트루드라는 이, 이. 자, 마우스가 여기 검색창에 올려진 상태에서 내가 주고자 하는 명령의 앞 글자만 알고 계시면은 단축 계속 누르면 그 명령들만 계속 찾아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누르시면 익스트루드처럼 메뉴 활성화되고 여기 보면 아마운트라는 게 있다 그죠? 여기 익스트루드 힘입니다. 얼만큼 돌출시켜. 폰트라고 합니다. 폰트 좀 찾아. 자 여기 보면 캡 스타트, 캡 엔드 있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보면 요 뒤에 캡, 로 캡입니다. 스타트 시작되는 부분, 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트루드가 됐으니까 시작점, 스타트 캡, 끝나는 지점이니까 두께의 끝 지점이니까 엔드 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두께.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일단 조금 자료를 옮기면 자, 박스 요것도 약간 모서리를 뭐라고 해야 되지? 액자의 느낌처럼 프레임을 해야 될까?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에디터블 폴리 가야 된다, 그죠? 폴리 하고 모서리를 엣지로 선택하셔서 편하게 전체 드레이드 그 다음에 모서리를 꺾어주는 게 뭐가 있었어요? 챔퍼라는 게 있어요. 챔퍼. 명령을 열어놓고 항상 세팅창 열어놓고 작업하라고 했다 이런 명령들은 그죠? 이만큼 꺾어주래. 체크를 해야지만 마지막 최종 명령이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그다음에 요 프레임처럼 약간 돌출돼야 되는데 돌출을 시킬 게 아니라 들어가게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4번 폴리곤 모드 여기 이 컨트롤 키 누르면 수가 선택되죠. 그죠? 자, 우리가 확장하는 익스트루드의 개념은 Shift 누르고 방향키로 당기거나 하는 건데 이거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뭘 쓴다? 익스트루드 명령을 쓰는 게 좋다고 했죠. 익스트루드 클릭, 일단 클릭, 자, 안으로 밀어넣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10. 아까 전에 요거 챔퍼도 10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10을 하면은 같은 두께의 느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 그죠? 어, 이렇게 세팅해 보시고요. 화장실 갈 때 갔다 오시고, 안 되는 친구들은 질문하시고요. 이렇게까지 만들어. 세이브 한 번씩 하세요. 세이브. 말린다. 자, 세이브는 어떻게 할 거냐? 세이브 에즈 하셔가지고, 세이브 에즈 하세요. 세이브 에즈. 세이브 에즈 하셔서, 다주차 폴더 만드세요. 다주차로 해서, 별도로, 여기는 제가 플레이하고 오늘은 타이틀, 이렇게까지 할 겁니다. 화장실을 안 갈 거면 텍스트 하나 더 쓰세요. 텍스트 하나 더 쓰고, 중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 이니셜이나 별명들을 자기 거라고 알아볼 수 있는 텍스트로 쓰시고, 자, 이것도 온라인으로 해볼까요?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텍스트의 축은 요 밑에 중심에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온라인을 요 위에다가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온라인 클릭, 피봇이 아니라 텍스트의 맨 밑에 미니멈, 그죠? 일단 XY Z축 해볼까? 필요없나? Y축 필요없나? 일단 두고, 일단 Z축을 빼고, Z축을 빼고, 그 다음에 이 박스의 맥시멈, 맨 위에 뭘 빼야 돼? Z값. Z값만 일단 치고, Y값. 박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스 축을 그렇지. 자, 그러면 다시, 다음 X축으로 가야 됩니다. X축으로. 그리고 센터. 그다음에 Y축, 센터. 폰트 크기, 모디파이 가서, 폰트 사이즈는 요거다, 그죠? 폰트 사이즈. 사이즈. 그 다음에 폰트 종류는 요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폰트 종류, 그것도 많은 거. 자, 익스트루드, 명령 리스트에서 익스트루드. 아, 근데 자주 쓴다 싶으면 여기 끄집어내놓고 쓸 수가 있어요. 끄집어내놓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
바로바로 명령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configure modifier set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ow 버튼 돼 있다는 건 지금 이 버튼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연필 모양이고 종이 시험지 모양의 연필, 노란색 연필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거 눌러주시면은 세팅을 여러분들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쓰는 것들만 끄집어내놓고 쓸 수가 있어요. 잘 안 쓰는 것들은 눌러서 바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밀어넣으면 되고, 잘 쓰는 것들은 끄집어내놓으면 되죠. 익스트루드니까, 익스트루드, 있네, 익스트루드. 이렇게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서 이렇게 끌어당기면 되고요. 이걸 개수도 늘릴 수가 있어요. 2x2 있었지? 자, 이렇게 놓고, 오케이 하면 익스트루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익스트루드 눌러오면 되죠.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세팅하시고, 화장실 갈분 갔다 오세요. 지금 58분이니까 9시, 10시 10분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쉬는 시간 쫙 가겠습니다. 좀 일찍 마치니까. 또 일찍 마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 없이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세팅을